그 사람들은 날 오래전부터 내려놓고 있었던 거야. 60살 정임의 떨리는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린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3년간 손주를 키운 그녀에게 돌아온 것은 다음부턴 미리 연락주세요. 솔직히 자주 오시는 게 좀 불편하네요. 라는 차가운 한마디. 케이크를 들고 찾아간 손주 생일날 문 앞에서 쫓겨난 할머니의 가슴에 박힌 상처가 골마 터진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정임은 과연 자신만의 삶을 찾을 수 있을까?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불 한 채면 충분해. 다 필요 없어. 정임은 작은 가방에 옷 몇 벌과 이불 한 채를 넣으며 중얼거렸다. 60살의 나이에 서울행 기차를 타는 것은 정임에게 작은 모험이었다. 충남 홍성에서 태어나 한 번도 떠나본 적 없던 곳이었지만 딸 지은이 전화로 울먹이며 부탁했을 때 정임은 망설임 없이 짐을 쌌다. 엄마 회사 다니면서 애 보기가 너무 힘들어요. 딱 몇 달만 도와주면 안 될까요? 정임은 딸의 목소리에서 피곤함을 느꼈다. 지은이 처자일을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다.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딸 하나 키워낸 정임에게 딸의 부탁은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다. 기차는 천천히 서울로 향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정임은 자신의 지난 세월을 돌아보았다. 44세 남편을 갑작스러운 병으로 떠나보내고 16이던 지은이를 혼자 키워내기 위해 장사도 하고 남의 집 청소도 했다. 그렇게 지은이를 대학까지 보냈고 좋은 직장을 얻은 지은이는 결혼하여 서울에 터를 잡았다. 정임 씨, 서울 가면 언제 내려와요? 정거장에서 만난 이웃 최 씨의 질문에 정임은 웃으며 대답했다. 몇 달만 있다가 돌아올 거예요. 우리 손주 돌봐주고 올게요. 서울역에 도착하자 사위 민준이 마중 나와 있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민준은 공손하게 정임의 짐을 받아들었다. 어머님 잘 오셨습니다. 지은이가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강남의 아파트는 정임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15평 남짓한 홍성집과는 비교도 안 되는 넓은 공간이었다. 현관문을 열자 지은이가 아기를 안고 서 있었다. 엄마. 지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정임을 끌어안았다. 진짜 고마워요. 엄마 없었으면 정말 어떡할 뻔했어요. 정임은 품에 안긴 손주를 바라보았다. 볼록한 두 뺨과 동그란 눈은 어릴 적 지은이를 쏙 빼닮았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기분이었다. 다음 날부터 정임의 서울살이가 시작되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와 아침 준비를 했다. 7시 반이면 민준과 지은이가 출근 준비를 하고 정임은 손주 우진이를 돌봤다. 이제 가볼게요, 엄마. 지은이는 출근하며 항상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저녁에 일찍 들어올게요. 하지만 지은이의 말과 달리 저녁은 늘 9시, 10시가 되어야 했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사위는 처음 몇 주 동안은 고맙습니다. 어머님이라며 인사도 잘했다. 정임은 아기 우진이와 하루 종일 집에 있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청소하고 빨래하고 음식 만들고 아기를 돌보는 일은 정임의 몸을 지치게 했지만 우진이가 옹알이를 하며 웃을 때면 모든 피로가 녹아내렸다. 주말이면 정임은 지은이 부부에게 나가서 데이트도 하고 오세요라며 외출을 권했다. 지은이와 민주는 처음엔 미안해하다가 점점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렇게 정임의 서울살이는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고 1년이 흘렀다. 그리고 어느덧 3년이 되어 있었다. 정임의 허리는 아파왔고 무릎도 예전 같지 않았다. 하지만 우진이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품에 안길 때면 정임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했다. 엄마, 이제 내려가실 생각은 없으세요? 어느 날 지은이가 물었다. 정임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기만 했다. 딸의 물음에 답하기가 두려웠다. 어머님, 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정임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민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어머님 오셨어요 라며 반갑게 맞아주던 사위가 요즘엔 인사도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잦아졌다. 정임은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그날도 정임은 평소처럼 아침 일찍 일어나 우진이 유치원 도시락을 준비했다. 5살이 된 우진이는
이제 인근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정임은 도시락 속 김밥을 예쁘게 말고 과일도 토끼 모양으로 깎아 넣었다. 할머니, 오늘은 공룡 모양으로 해주세요. 우진이가 조르자 정임은 웃으며 오이를 공룡 모양으로 깎아주었다. 아침 식사 시간 민주는 평소와 달리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지은이가 노크를 하자 회사에서 먹을 게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왔다. 요즘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요. 지은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정임에게 말했다. 하지만 정임은 딸의 표정에서 무언가 다른 이유가 있음을 직감했다. 우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돌아온 정임은 집안 청소를 하다가 우연히 민준의 방에서 떨어진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다. 강남 어학원 수강료 60만 원. 정임은 영수증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사위가 영어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다. 그날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 민주는 내내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말이 없었다. 정임이 민준 씨, 요즘 영어 공부하나 봐요? 라고 물었을 때 사위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 네, 회사에서 해외 파견 준비 중이에요. 해외 파견? 지은이가 깜짝 놀라 물었다. 그런 얘기 없었잖아요? 민주는 대꾸 없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먼저 들어가 볼게. 식사 후 정임은 설거지를 하며 딸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지은아, 민준이가 요즘 왜 그러니? 내가 있어서 불편한가? 지은이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정말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날 밤 정임은 우연히 지은이와 민준이 다투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왜 어머님한테 해외 파견 얘기를 꺼냈어요? 지금 상황에서 더 복잡해지잖아요. 당신이 말 안 해서 그랬지. 나보고 어떡하라고. 제가 알아서 할게요. 엄마한테는 제가 얘기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정임은 심장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다음 날부터 정임은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더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다. 하지만 민준의 태도는 나아지지 않았다. 이제는 정임과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할 뿐이었다. 주말 정임은 지은이와 민준에게 나가서 데이트하고 오세요라고 권했지만 민준은 오늘은 집에서 쉴게요라며 하루 종일 방에서 나오지 않았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정임은 우진이를 재우고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그때 지은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앉았다. 엄마, 얘기 좀 할까요? 정임은 딸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가 될 것임을 직감했다. 지은이는 손을 비비며 말을 꺼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우진이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가 3년 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 이젠 홍성에 가서 쉬셔도 될 것 같아요. 정임은 말문이 막혔다. 갑작스러운 이야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지은이의 눈빛에서 이것이 단순한 제안이 아닌 결정된 사항임을 읽을 수 있었다. 민준 씨도 그렇게 생각하니? 정임이 물었다.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실 민준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엄마도 이제 쉬셔야 할 것 같다고. 정임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는 기분이었지만 표정에는 내색하지 않았다. 그래, 나도 이만 내려갈 때가 됐지. 우진이도 많이 컸고. 그날 밤 정임은 자신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아, 이제 끝이구나. 진짜로 끝났구나. 정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여보세요, 지은아? 엄마야. 정임은 전화기를 귀에 바짝 대고 딸의 목소리를 기다렸다. 홍성 집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빈집은 정임이 기억하던 것보다 더 춥고 외로웠다. 아, 엄마. 잘 지내셨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배경에서는 우진이가 뭔가를 조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 잘 지내지. 우리 우진이는 어때? 할머니 보고 싶대?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네. 보고 싶다고 하긴 하는데 요즘 유치원에 적응하느라 바빠요. 정임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그럼 이번 주말에 내가 서울에 올라갈까? 우진이 얼굴도 보고. 이번 주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민준 씨 회사 사람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그럼 다음 주는? 다음 주도. 우진이 유치원에서 행사가 있어서요. 엄마, 다음에 봐요.
시간 나면 연락드릴게요. 정임은 한숨을 삼키며 전화를 끊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요한 시골 풍경이 갑자기 더 쓸쓸하게 느껴졌다. 이틀 후 정임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민준이 전화를 받았다. 아, 어머님. 지은이는 지금 없는데요. 그래. 언제 들어와? 글쎄요. 오늘은 야근할 것 같던데요. 전해드릴 말씀 있으세요? 정임은 입술을 깨물었다. 아니, 그냥 잘 지내나 싶어서 우진이하고 통화하고 싶은데 우진이는 지금 자고 있어요. 내일 일어나면 할머니가 전화했다고 전할게요. 다음 날, 그 다음 날, 또 그 다음 날에도 정임의 전화에는 항상 지금 바빠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정임은 점점 전화 거는 것이 조심스러워졌다. 우진이와의 통화도 짧아졌고 지은이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길게 통화하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정임은 우진이 생일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해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날짜였다. 손주 생일인데 얼굴이라도 봐야지. 정임은 마음을 다잡고 다시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우진이 생일에 내가 올라갈게.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우리 이번에는 조용히 보내려고요. 우진이가 요즘 감기도 있고 해서. 감기? 많이 아픈 거야? 내가 가서 도와줄게. 아니에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약간 콧물 나는 정도예요. 다음에 좋은 날 봐요. 정임은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느새 가을이 깊어져 낙엽이 뜰 가득 쌓여 있었다. 정임은 빗자루를 들고 나가 낙엽을 쓸기 시작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정임은 계속 자문했다. 3년 동안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집안일을 하고 우진이를 돌본 것이 잘못이었을까? 아니면 지은이 부부의 생활에 너무 깊이 관여한 것이 문제였을까? 며칠 후 정임은 결심했다. 그래도 손주 생일인데 얼굴은 봐야지. 정임은 시장에 나가 작고 예쁜 케이크를 골랐다. 우진이가 좋아하는 공룡 모양 초도 샀다. 그리고 작은 선물도 준비했다. 우진이가 좋아하는 공룡 인형이었다.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 동안 정임의 마음은 복잡했다. 반갑게 맞아줄까? 아니면 불편해할까? 하지만 우진이만큼은 할머니를 보고 기뻐할 거라는 생각에 정임은 미소 지었다. 강남역에 도착한 정임은 지하철을 갈아타고 딸네 아파트로 향했다. 한 손에는 케이크, 다른 손에는 선물 상자를 들고서 아파트 앞에 도착했을 때 정임은 잠시 망설였다. 미리 연락할 걸 그랬나?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수는 없었다. 정임은 용기를 내어 아파트 현관 앞으로 다가갔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정임은 우연히 주차장에서 나오는 민준을 발견했다. 민준은 양복 차림으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네, 오늘 저녁에 봐요. 아이도 데리고 갈게요. 장모님은 안 계시니까 걱정 마세요. 정임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장모님은 안 계시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일까? 자신이 없어서 편하다는 뜻일까? 민준이 고개를 들었을 때 정임과 눈이 마주쳤다. 민준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어머님? 여기 어쩐 일로?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진이 생일이잖아. 케이크 사왔어. 민준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 네. 근데 미리 연락 주셨으면. 그때 정임의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지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정임이 전화를 받자 지은이의 흥분된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지금 어디예요? 아까 민준 씨가 엄마 봤다고 연락이 왔는데. 응, 우진이 생일이라 케이크 사왔어. 엄마, 왜 미리 얘기 안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 약속 있어서. 정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그래, 미리 얘기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네. 정임은 손에 든 케이크를 바라보았다. 갑자기 모든 것이 부질없게 느껴졌다. 어머님, 다음부턴 미리 연락 주세요. 민준의 딱딱한 목소리가 정임의 귓가에 맴돌았다. 아파트 현관 앞에서 민준과 마주친 정임은 어색한 침묵 속에 엘리베이터를 탔다. 손에 든 케이크 상자가 무겁게 느껴졌다. 15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민준이 먼저 걸어나갔다. 정임은 조용히 뒤따랐다.
문 앞에 도착하자 민준이 열쇠로 문을 열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텔레비전 소리가 들려왔다. 다녀왔습니다. 민준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거실에는 지은이가 앉아 있었다. 지은이는 정임을 보자 황급히 일어났지만 얼굴에는 반가움보다 당혹감이 더 컸다. 엄마, 왜 미리 연락도 없이? 정임은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우진이 생일이라 깜짝 선물해주고 싶었어. 우리 우진이는? 방에서 자고 있어요. 지은이가 대답했다. 정임은 거실을 둘러보았다. 평소와 다른 점이 눈에 띄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여러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벽에는 생일 축하해 우진아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손님, 초대했구나? 정임이 물었다. 지은이와 민주는 서로 눈치를 보더니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네. 우진이 친구들이랑 부모님들 몇 분 오시기로 했어요. 정임은 자신이 끼어든 상황임을 깨달았다. 그렇구나. 그럼 내가 방해가 되겠네. 아니에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지은이가 급히 말했지만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는 않았다. 민준이 갑자기 목을 가다듬었다.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은이가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여보, 지금은. 하지만 민준은 지은이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머님이 자주 오시는 게 좀 불편합니다. 정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민준의 직설적인 말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여보, 지은이가 소리쳤다. 아니, 이렇게 계속 돌려 말해봤자 소용없잖아.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다. 우진이도 혼란스러워해요. 할머니가 계시다가 안 계시다가 아이에게도 안 좋습니다. 정임은 말문이 막혔다. 거실 안쪽에서는 지은이가 눈을 내리깔고 있었지만 딸은 정임을 위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래, 미리 연락 안 한 내 잘못이지.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손에 들고 있던 케이크를 조용히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우진이 깨면 할머니가 다녀갔다고 전해줘. 정임은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지은이가 불렀지만 정임은 돌아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정임은 꾹 참았다. 아파트를 나와 길을 걷는데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정임은 놀라 돌아보았다. 우진이가 파자마 차림으로 뛰어오고 있었다. 뒤에서는 지은이가 황급히 쫓아오고 있었다. 우진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지은이가 소리쳤다. 우진이는 정임에게 달려와 안겼다. 할머니, 가지 마세요. 오늘 제 생일이잖아요. 정임은 손주를 꼭 안아주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우리 우진이 생일 축하해. 할머니가 케이크 사왔어. 지은이가 다가와 우진이의 손을 잡았다. 우진아, 이제 들어가자. 할머니는 급한 일이 있으셔. 우진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무슨 일이요? 할머니도 같이 생일 파티하면 안 돼요? 지은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 할머니는 시골에 할 일이 많아서 그래. 정임이 웃으며 대답했다. 다음에 또 볼 거야. 이건 할머니가 주는 선물. 정임은 가방에서 공룡 인형을 꺼내 우진이에게 건넸다. 우진이는 기뻐하며 인형을 받았다. 와, 티라노사우루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우진아, 이제 들어가자. 지은이가 재촉했다. 정임은 우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우진이 잘 자라. 할머니는 이만 갈게. 우진이를 데리고 돌아가는 지은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정임은 가슴이 미어졌다. 손주의 얼굴을 보니 조금은 위안이 되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기차역으로 돌아가는 길 정임은 문득 휴대폰을 꺼내보았다. 3년 전 서울로 올라올 때 찍은 사진이 화면에 떠 있었다. 지은이와 민준 그리고 갓 태어난 우진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는 내가 필요했는데. 정임은 쓸쓸하게 생각했다. 기차 안 정임은 창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서울에서 멀어질수록 정임의 마음도 점점 무거워졌다. 홍성으로 돌아가는 길은 3년 전보다 훨씬 길게 느껴졌다. 아이고, 정임 씨 왔어요? 집에 도착하자 이웃 최 씨가 반갑게 맞아주었다. 손주 생일 잘 보고 왔어요? 정임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네, 잘 보고 왔어요.
집에 들어온 정임은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앉아 있었다. 텅 빈 집안이 더 크고 쓸쓸하게 느껴졌다. 가방에서 케이크 사진을 꺼내 보았다. 우진이 생일을 위해 산 케이크였지만 결국 손주와 함께 먹지도 못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정임은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정임 씨, 요즘 영 기운이 없어 보이네요. 동네 시장에서 만난 이웃 최 씨의 말에 정임은 억지로 웃어 보였다. 우진이 생일날 서울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정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괜찮아요. 그냥 요즘 잠을 잘 못 자서 그래요. 최 씨는 정임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딸네 집에서 뭐 안 좋은 일 있었어요? 얼굴이 영 좋지 않네. 정임은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느꼈다. 사위가 제가 자주 가는 게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세상에. 최 씨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3년이나 손주 봐준 장모님한테 그런 말을 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봐요. 집으로 돌아온 정임은 텔레비전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았다. 문득 눈에 들어온 것은 탁자 위에 놓인 사진첩이었다. 정임은 사진첩을 집어들었다. 첫 페이지를 넘기자 지은이의 어릴 적 사진이 나왔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지은이. 그 옆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도 있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지은이의 성장 과정이 담겨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중학교 졸업식, 대학 입학식,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은이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이와 턱시도 차림의 민준.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는 정임의 모습. 정임은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딸의 결혼을 축하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지만 눈가에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다. 사진첩 사이에서 작은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정임이 봉투를 집어들자 안에서 접힌 종이 한 장이 나왔다. 지은이가 준 손편지였다. 엄마, 항상 저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주셔서 고마워요. 우진이가 태어나면 엄마처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엄마 없었으면 우리 못 살았을 거예요. 사랑해요. 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종이를 꼭 쥐고 있자니 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땐 날 사랑한다더니 지금은 불편한 존재라니. 그날 밤 정임은 잠들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였다. 새벽녘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차라도 한 잔 마시며 마음을 가라앉히고 싶었다. 찬장에서 찻잔을 꺼내던 정임의 손이 떨렸다. 그만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다. 정임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깨진 조각을 치우려 몸을 숙이자 갑자기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아! 정임은 벽을 짚으며 균형을 잡으려 했지만 점점 시야가 흐려졌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다. 옆에는 이웃 최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정임 씨, 정신이 들어요? 내가 아침에 문이 열려 있길래 들어가 봤더니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정임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죄송해요. 걱정 끼쳐드려서. 의사는 과로와 스트레스, 그리고 영양 부족이 원인이라고 했다. 정임은 이틀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그동안 최 씨가 지은이에게 연락을 했지만 지은이는 회사 일이 바빠서 당장 내려갈 수 없다며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다. 퇴원 후 정임은 다시 홍성 집으로 돌아왔다. 몸은 여전히 무겁고 아팠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다. 다음 날 정임은 오랜만에 홍성시장으로 나갔다. 사람들로 북적이는 시장 분위기가 정임의 기분을 조금은 나아지게 했다. 어머, 너 아직도 딸네 집에서 사는 줄 알았어. 정임은 목소리가 들린 쪽을 돌아보았다. 오랜 친구 영숙이었다. 홍성에서 작은 분식집을 하는 친구였다. 영수가 오랜만이다. 정임이 반갑게 인사했다. 서울에서 너 봤다던 사람도 많던데? 언제 내려왔어? 정임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나 한 달 전에 내려왔는데. 누가 나 봤대? 영숙은 정임의 팔을 잡아 끌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주에 우리 조카가 서울 강남에서 너 봤다더라. 딸네 아파트 앞에서. 정임은 그제야 알았다. 우진이 생일날 자신이 서울에 갔던 것을 말하는 거였다. 아, 그때 잠깐 올라갔다 왔어. 그래.
근데 조카 말로는 딸이랑 사위가 너한테 되게 무뚝뚝하게 대하더래. 무슨 일 있었어? 정임은 말문이 막혔다. 그날의 일이 다른 사람 눈에도 그렇게 보였다니. 갑자기 가슴이 아파왔다. 딸이 날 아예 나 몰라라 했구나. 정임은 중얼거렸다. 영숙은 정임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얼굴이 창백해졌어.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그냥 좀 놀랐을 뿐이야. 그날 저녁 정임은 다시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딸에게 자신의 마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었다. 여보세요, 엄마.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은아, 엄마가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니?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우진이 생일날 사위가 그런 말할 때 내가 아무 말도 안 해서 엄마, 그건 민준 씨가 좀 예민해서 그랬어요. 엄마 탓은 아니에요. 그럼 누구 탓인데? 정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3년 동안 우진이 키워주고 집안일 다 하고 그렇게 했는데 왜 이제 와서 내가 불편한 존재가 된 거니? 지은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은 민준 씨가 처음부터 불편해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엄마한테 그 말을 할 수 있겠어요? 엄마가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정임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처음부터 불편해했다고? 사장님, 장모님 때문에 스트레스 심하시대요. 정임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앞에 앉은 젊은 남자는 민준의 회사 후배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이름은 강현우. 정임이 서울에 살 때 가끔 민준이 데려오던 후배였다. 무슨 말이에요? 정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홍성 집을 찾아온 현우는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사실 제가 이런 말 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어머님께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일주일 전 지은이와의 통화 이후 정임은 더 이상 서울에 연락하지 않기로 했다. 처음부터 불편해했다는 지은이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런데 오늘 아침 갑자기 현우가 찾아온 것이었다. 사장님이 회사 회식 자리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현우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요즘 장모님 때문에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자꾸 찾아오고 분위기 망친다고. 정임은 주저앉듯 소파에 앉았다.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는 기분이었다. 사실 전부터 사장님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지나치게 간섭한다고.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드려서. 정임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마음속에서는 폭풍이 일고 있었지만 겉으로는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다. 현우 씨, 솔직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현우는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사실 제가 이렇게 찾아온 건 사장님 부부한테 정말 화가 나서예요. 어머님께서 얼마나 헌신하셨는지 다 봤는데. 정임은 쓴웃음을 지었다. 내가 문제였던 게 아니야. 그 사람들은 날 오래전부터 내려놓고 있었던 거야. 현우가 떠난 후 정임은 텅 빈 집안을 천천히 돌아보았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장식장에 놓인 우진이의 아기 때, 장난감들, 지은이가 준 작은 선물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쓸쓸하게만 느껴졌다. 정임은 문득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되었다. 33세 결혼해 24세 남편을 잃고 딸 하나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쳤다.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본 적이 없었다. 내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그날 밤 정임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다. 꿈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이 나타났다. 꿈속의 젊은 정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보세요. 다음 날 아침 정임은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손대지 않았던 물건들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것들은 버렸다. 마치 자신의 마음도 함께 정리하는 것 같았다. 오후 정임은 동네 부동산에 들렀다. 여기 근처에 작은 가게 자리 없을까요? 반찬 가게 같은 거 하나 열고 싶어서요. 부동산 중개인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사업을 시작하시게 됐네요? 정임은 미소를 지었다. 네, 이제 제 인생을 살아보려고요. 다음 날 정임은 시장 근처에 있는 작은 점포를 둘러보았다. 이전에 반찬 가게였던 곳이라 시설도 갖춰져 있었다. 임대료도 부담스럽지 않았다. 여기로 할게요. 정임은 결심했다.
일주일 후 정임의 반찬 가게 정임 반찬이 문을 열었다. 정임은 평생 집안일을 하며 익힌 요리 솜씨로 다양한 반찬을 만들었다. 김치, 장아찌, 나물무침, 생선조림. 모두 정임의 손맛이 담긴 음식들이었다. 첫날은 손님이 많지 않았지만 정임은 실망하지 않았다. 이것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다. 정임의 반찬 가게는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특히 정임의 깍두기와 총각김치는 동네에서 인기가 좋았다. 정임 씨, 요즘 얼굴이 더 환해졌네? 가게에 들른 이웃 최 씨가 말했다. 정임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가게 일이 바빠지면서 정임은 서울에서 있었던 일들을 조금씩 잊어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게 일하고 저녁에는 피곤해서 곧바로 잠드는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고 낯선 손님이 들어왔다. 정임은 고개를 들어 손님을 바라보다가 놀라 굳어버렸다. 지은이었다. 엄마. 지은이는 어색하게 인사했다. 정임은 말없이 지은이를 바라보았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반찬 가게 하신다는 소식 들었어요. 영숙 이모한테. 지은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정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한 달 됐어. 장사는 잘 돼. 지은이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가게 분위기 좋네요. 엄마가 직접 꾸미신 거예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처럼 딸에게 다정하게 대하고 싶었지만 가슴 한 구석이 여전히 아팠다. 엄마, 우리 집에 올래요? 우진이가 엄청 보고 싶대. 정임은 잠시 머뭇거렸다. 우진이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민준의 차가운 표정도 지은이의 침묵도 떠올랐다. 그래. 그런데 나 다음 주엔 바빠. 장사 준비 때문에. 지은이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다. 그럼 다음 주는요? 정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우진이를 여기 데려와 줄래? 할머니네 구경도 시키고. 지은이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네. 데려올게요. 정임은 가게 한쪽에 놓인 작은 상자를 가리켰다. 저기 우진이 줄 선물이 있어. 가져가. 지은이는 상자를 받아들었다. 엄마, 미안해요. 그때 일. 정임은 손사래를 쳤다.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지은이가 떠난 후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딸의 방문은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이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다. 정임은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야. 정임은 중얼거렸다. 더 이상 남을 위해 내 삶을 희생하지 않을 거야. 정임 씨, 이 총각김치 레시피 좀 알려주세요. 너무 맛있어서 우리 아들이 계속 찾아요. 가게에 들른 단골 손님의 말에 정임은 미소 지었다. 반찬 가게를 연 지 석 달이 지나면서 정임의 반찬은 동네에서 소문이 자자했다. 특히 정임표 총각김치는 인근 마을에서까지 사러 오는 인기 품목이 되었다. 비법이랄 건 없어요. 그냥 정성이죠. 정임은 웃으며 대답했다. 오후 가게 문이 열리고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정임은 고개를 들었다. 우진이가 활짝 웃으며 달려오고 있었다. 뒤에는 지은이가 서 있었다. 우리 우진이. 정임은 우진이를 꼭 안아주었다. 많이 컸구나. 우진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가게 안을 둘러보았다. 할머니, 여기서 일해요? 진짜 멋있어요. 정임은 우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래, 할머니가 이제 반찬 가게 사장님이 됐어. 지은이는 어색한 표정으로 정임에게 다가왔다. 엄마, 잘 지내셨어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희는? 저희도 잘 지내요. 우진이가 할머니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지은이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정임은 우진이를 위해 미리 준비해둔 간식을 내왔다. 우진이가 좋아하는 공룡 모양 쿠키였다. 와, 티라노사우루스 쿠키. 우진이가 기뻐하며 외쳤다. 정임은 우진이를 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지은이는 가게 구석에 마련된 작은 테이블에 앉았다. 엄마, 가게가 정말 잘 되는 것 같네요. 정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생각보다 재밌어. 내 인생에서 이렇게 내 일을 가진 건 처음이야. 지은이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그때 우리가
정임은 손을 들어 지은이의 말을 막았다. 이제 그만해. 다 지난 일이야. 나도 이제 내 삶을 찾았으니까. 우진이는 가게 안을 구경하며 즐거워했다. 정임은 우진이에게 반찬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우진이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할머니, 이거 어떻게 만들어요? 우진이가 김치를 가리키며 물었다. 할머니가 알려줄게. 다음에 또 오면 같이 만들어보자. 저녁이 되자 지은이가 일어났다. 엄마, 우린 이만 가볼게요. 서울로 돌아가야 해서.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해서 가. 우진이는 할머니와 헤어지기 싫은 듯 눈물을 글썽였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꼭이요. 정임은 우진이를 꼭 안아주었다. 그래, 할머니가 기다릴게. 지은이와 우진이가 떠난 후 정임은 가게 문을 닫고 청소를 시작했다. 마음 한 구석이 아직도 쓰라렸지만 이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았다. 정임은 이제 자신만의 삶을 살고 있었다. 다음 날 정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게로 향했다. 오늘은 새로운 반찬을 개발하기로 한 날이었다. 시장에서 신선한 재료를 사와서 여러 가지 맛을 실험해보고 싶었다. 가게에 도착해 문을 열자 전화벨이 울렸다. 지은이었다. 엄마, 통화 괜찮으세요? 그래, 무슨 일이야? 저기, 사실 민준 씨가 해외 발령 받았어요. 미국으로 2년 동안 가게 됐어요. 정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래, 언제 가는데? 다음 달에요. 그래서 우진이 때문에 고민이에요. 미국 학교에 적응할 수 있을까 싶고. 정임은 지은이의 말이 어디로 향하는지 직감했다. 그래서 엄마, 우진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1년만이라도. 정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전의 정임이라면 망설임 없이 그래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정임은 달랐다. 미안해, 지은아. 나도 이제 내 삶이 있어. 가게도 혼자 운영하고 있고. 전화기 너머로 지은이의 놀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내가 우진이를 안 사랑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이제는 내 인생도 중요해. 너희가 결정한 일이니 너희가 책임져야지. 지은이는 말을 잇지 못했다.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미안해, 엄마.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네요. 정임은 부드럽게 말했다. 괜찮아. 내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내가 이제 나를 위한 선택을 하는 거야. 통화를 마친 후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게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 활기찬 시장 풍경, 그리고 그 속에서 자신만의 공간을 만든 자신의 모습. 정임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었다. 오후 영숙이 가게에 들렀다. 정임아, 들었어? 지은이네가 미국 간대?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민준이 회사 일로 발령받았대. 그럼 우진이는 어쩌고? 함께 가겠지. 영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안 봐준다고? 정임은 미소를 지었다. 영숙아, 나도 이제 내 인생이 있어. 내가 지은이 낳고 키운 것처럼 지은이도 자기 아이는 자기가 키워야지. 영숙은 한동안 정임을 바라보더니 감탄했다. 정임아, 너 정말 달라졌다. 얼굴이 환해졌어. 정임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살기 시작한 것 같아. 그날 저녁 정임은 가게를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텅 빈 집이 이제는 외롭게 느껴지지 않았다. 정임은 부엌에서 차를 한 잔 따라 마시며 내일 만들 새로운 반찬 레시피를 구상했다. 문득 전화가 울렸다. 지은이었다. 엄마, 우진이가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대요. 정임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래, 그럼 여름방학 때 우진이만 보내. 한 달 정도 같이 지내보자. 정말요? 엄마가 우진이 봐주시는 거예요? 아니, 같이 지내보는 거야. 우진이도 할머니의 삶을 배우는 거고, 나도 손주와 시간을 보내는 거고. 지은이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네, 엄마. 정말 감사해요. 통화를 마친 정임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빛이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었다. 정임은 이제 자신의 삶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딸과 손주와의 관계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었다. 정임 반찬, 드디어 가맹점 1호점 오픈입니다. 정임은 떨리는 손으로 현수막 끝을 잡았다. 오늘은 정임 반찬의 첫 번째 가맹점이 문을 여는 날이었다. 반찬 가게를 시작한 지 1년 만의 일이었다.
정임 씨, 축하해요. 이제 정말 사업가 되셨네. 이웃 최 씨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다. 정임은 환하게 웃으며 꽃다발을 받았다. 고마워요. 아직 작은 시작이지만 홍성 시장 맞은편에 자리 잡은 가맹점은 정임이 직접 인테리어를 디자인했다. 흰 벽에 나무 선반, 그리고 깔끔한 유리 진열장까지 정임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어머, 이 집 인테리어 정말 예쁘네요. 첫 손님이 들어오며 감탄했다. 정임은 직원들과 함께 손님들을 맞이했다. 이제 본점에서는 젊은 주부 2명을 고용해 함께 일하고 있었다. 정임은 그들에게 반찬 만드는 법을 하나하나 가르쳤고 그들은 정임의 손맛을 배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 오후 가게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정임은 고개를 들었다. 우진이가 활짝 웃으며 달려오고 있었다. 뒤에는 지은이와 민준이 서 있었다. 우리 우진이. 정임은 우진이를 꼭 안아주었다. 많이 컸구나. 미국 생활은 어때? 우진이는 신이 나서 대답했다. 재밌어요. 영어도 많이 배웠어요. 할머니, 제가 영어로 인사할까요? HELL로. 정임은 웃으며 우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손주 정말 대단하네. 지은이와 민준이 다가왔다. 지은이는 환하게 웃었지만 민준은 여전히 어색한 표정이었다. 엄마, 가맹점 오픈 축하해요. 정말 놀라워요. 지은이가 말했다. 민준도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어머님 축하드립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임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너희는 미국 생활 어때? 잘 지내고 있어요. 민준 씨 회사 일도 잘 되고. 지은이가 대답했다. 정임은 우진이를 데리고 가게 안을 구경시켜 주었다. 우진이는 할머니가 만든 반찬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할머니, 이거 다 할머니가 만든 거예요? 그렇지. 할머니가 이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됐어. 우진이는 감탄했다.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반찬 가게 할래요. 정임은 웃으며 우진이의 볼을 살짝 꼬집었다. 우리 우진이는 더 멋진 일 할 수 있을 거야. 저녁, 정임은 지은이 가족을 집으로 초대했다. 예전과 달리 정임의 집은 생기가 넘쳤다. 벽에는 정임이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다양한 요리책과 자기계발서가 꽂혀 있었다. 엄마, 집이 많이 바뀌었네요. 지은이가 놀라며 말했다. 정임은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내 취향대로 꾸몄어. 식탁에 둘러앉아 정임이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가족들은 오랜만에 편안한 대화를 나눴다. 민준도 처음으로 경직된 태도를 풀고 정임과 대화를 이어갔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반찬 가게가 이렇게 성공할 줄 몰랐어요. 정임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나도 몰랐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을 시작했을 뿐인데.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엄마 사실 미안해요. 그때 우리가 엄마를 너무 함부로 대했어요. 정임은 고개를 저었다.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민준도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정임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괜찮아. 그 일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으니까. 우진이는 식사 후 할머니 방에서 보물찾기를 하듯 이것저것 구경했다. 그러다 작은 서랍에서 그림 하나를 발견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정임은 우진이가 들고 있는 그림을 바라보았다. 작은 케이크 하나와 웃고 있는 아이 얼굴이 그려져 있었다. 우진이의 생일날 서울에 갔다가 슬픈 마음으로 돌아온 후 그린 그림이었다. 그건 할머니가 우진이 생각나서 그린 그림이야. 우진이는 그림을 자세히 보더니 물었다. 이거 저예요? 그런데 왜 케이크가 있어요? 정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건 우진이 생일날 할머니가 사간 케이크였어. 같이 먹지 못했지만. 지은이가 다가와 그림을 보더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졌다. 엄마. 정임은 손사래를 쳤다. 이제 그만, 다 지난 일이야. 앞으로 좋은 일만 생각하자. 밤이 깊어지자 지은이 가족은 돌아갈 준비를 했다. 그들은 홍성의 작은 펜션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 예정이었다. 엄마, 내일 또 올게요. 우진이가 할머니랑 더 있고 싶대요. 정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언제든 와. 모두가 떠난 후 정임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문득 달력을 보니 오늘이 자신의 61번째 생일이었다. 정임은 스스로에게 축하해주고 싶었다. 작은 케이크 하나를 꺼내 촛불을 켰다. 정임아, 생일 축하해. 이제 너를 위한 삶을 살아.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정임의 얼굴을 비추었다. 정임은 자신의 인생이 이제야 시작된 것 같다고 느꼈다. 다음 날 아침 정임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가게로 향했다. 오늘은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기로 한 날이었다. 가게에 도착하자 직원들이 반갑게 맞이했다. 사장님, 생일 축하드려요. 정임은 놀라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알았어? 지은 씨가 어제 저희한테 말해줬어요. 작은 파티 준비했어요. 직원들이 준비한 작은 케이크와 꽃다발을 보며 정임은 감동했다. 이제 정임의 주변에는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이 있었다. 오후 가게 문이 열리고 우진이가 달려왔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우진이는 직접 그린 그림을 정임에게 건넸다. 그림 속에는 반찬 가게에서 웃고 있는 할머니와 손주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우리 우진이 고마워. 정임은 우진이를 꼭 안아주었다. 지은이도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상자 안에는 예쁜 스카프가 들어 있었다. 정임은 미소 지으며 스카프를 목에 둘렀다. 잘 어울리네요, 엄마. 지은이가 말했다. 손님이 없는 틈을 타서 정임은 지은이와 우진이에게 새로운 반찬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우진이는 엄마와 할머니 사이에서 신이 나서 요리를 배웠다. 할머니, 저 이거 잘하죠? 우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정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 우진이 정말 잘하네. 해가 저물 무렵 정임은 가게 앞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다. 따스한 봄 햇살이 정임의 얼굴을 비추었다. 정임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젠 나 자신을 위해 살 거야. 늦지 않았으니까. 가게 문 앞 햇살이 비친다. 정임은 다시 웃을 줄 아는 여자가 되었다. 과거의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지만 정임은 이제 그 상처까지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지은이와 우진이 그리고 민중까지 그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새롭게 쌓아가고 있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닌 서로 존중하는 관계로 정임은 이제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60이라는 나이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정임은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가게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 속에서 정임의 얼굴은 환하게 빛났다. 봄은 늦게 찾아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게 정임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